안녕하세요. 비대면으로 즐기는 2023년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사업 청춘문화 놀이터 초록 가꿈터를 진행하게 된 신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머리가 무겁지는 않으세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머리 위에 각각의 꽃봉오리를 하나씩 피우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식물에서 꽃잎을 받쳐주는 부분을 꽃대라고 부른다는 사실 아시나요? 꽃잎에게 버틸 힘을 나눠주는 꽃대처럼 지혜와 노련함으로 저희에게 용기를 나눠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것은 식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식물을 키워본 경험 모두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정작 식물의 종류와 효과에 대해서 모르고 기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상에 초록이 필요한 요즘 식물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꽃을 피워보는 건 어떨까요? 희망의 꽃대가 피어오르는 초록 가꿈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니까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물 쇼핑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식물을 키우는 일이 치매 예방은 물론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식물 가게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식물의 이름과 그리고 지혜롭게 고르고 각자의 환경에서 알맞은 식물로 구매하셔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요즘 가까운 화원에 가면 눈에 가장 띄는 거는 이 국화 종류인데요.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24절기가 얼마나 신기하게 들어맞는지 체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입추가 지나고 밤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이제 국화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국화는 품종에 따라서 향이 있는 국화도 있고요. 향이 없는 국화도 있어요. 그래서 가셔서 직접 향을 맡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 국화 같은 경우는 한 줄기에서 꽃이 여러 개가 피는 스프레이형 국화인 아스타 국화예요. 컬러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잘 맡아보시면 향기도 납니다. 향을 맡으면서 가드닝을 하면 인지 능력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화는 가을이 되면요. 꽃대만 있는 절화를 물에다가 꽂아놓고 햇빛이 좋은 곳에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뿌리가 나올 정도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식물이에요. 이렇게 싹둑 잘라주셔가지고요. 여기도 꽃대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잖아요. 꺾꽂이라는 영양 번식 방법인데요. 꺾꽂이를 물에다가 그냥 꽂아 두셔도 햇빛만 어느 정도 잘 있으면은 여기 아래서 뿌리가 나와요. 꽃집에서 그냥 꽃대만 있는 식물을 가져다가 물에다 꽂아 놓으셔도 충분히 이제 뿌리를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뿌리가 나오게 되면 흙에다가 심어주시면 되고요. 아스타 같은 경우는 여름에서 늦가을까지 꽃이 피거든요. 내년 가을에는 꽃이 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내에서는 사실 꽃이 다시 피게 되는 건 조금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러려면은 야외에 직사광선이 필요하고요. 국화 같은 경우는 같은 땅에서 계속 키우는 경우에 생장에 문제가 생기는 연작 장애가 일어나는 식물이에요. 한 계절 보신 다음에 폐기 처분을 하시거나 꼭 나는 이거를 오래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라서 꺾꽂이로 영양 번식을 해서 새 개체로 꾸준히 키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사계절 내내 꽃이 피면서 화원에 언제 가도 있는 식물이 있는데요. 베고니아는 사실 키우기 쉬운 식물은 아니에요. 고수분들이 많이 키우시는 식물이더라고요. 뿌리에 구근이 있는 꽃 베고니아, 구근 베고니아라고도 하는데요. 이 구근 베고니아는 빛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꽃이에요. 이제 저희 집은 아파트기 때문에 빛이 좀 약하다 보니까 꽃 베고니아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꽃이 정말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려면은 햇빛을 최대한 잘 보일 수 있는 강한 빛이 있는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제일 좋고요. 습도가 한 40% 이상의 곳이라면은 어떤 분이라도 예쁘게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비료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주시는 걸 추천해요. 빛이 조금 더 약하더라도 키울 수 있는 베고니아가 있는데요. 렉스 베고니아라는 게 있어요. 잎을 주로 관상하기 위해서 키우는 식물이거든요. 뿌리는 아주 건조하고 잎은 습도가 높은 곳에서 키우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겨울이나 가을에 습도가 40%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온실에 가둬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처럼 이제 식물을 많이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습도가 40% 이상이 항상 나오실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그냥 실습해서 키우셔도 충분히 잘 키우실 수 있어요. 루킹 글래스라는 목성 베고니아인데요. 목성 베고니아는 줄기가 나무처럼 길게 자라는
베고니아예요. 베고니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키우기가 쉬운 베고니아가 이 목성 베고니아인데요. 이 목성 베고니아도 이 렉스 베고니아도 꽃이 피기는 펴요. 그래서 나중에 목성 베고니아가 크게 자라게 되면은 샹들리에처럼 꽃이 주렁주렁 열리거든요. 이 목성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습도가 아주 낮더라도 잘 키우실 수 있고요. 화분만 어느 정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시면은 어느 분들이라도 초보자분들도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카랑코에는요, 장미목의 돌나물과의 다육식물인데요. 이렇게 겹꽃을 그 카랑코에 중에서도 칼란디바라고 부르거든요. 정말 다양한 품종들이 나와 있는데요. 카랑코에로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겹꽃도 있고 홀꽃도 있고 정말 다양한 품종들이 나오니까요. 화원에 직접 가셔서 골라보셔도 좋고요. 이 카랑코에는 월동은 되지 않아서 너무 추운 겨울에만 실내에서 키우시면은 20도 내외 온도면 사계절 내내 꽃을 보실 수가 있어서 아마 어느 집에나 카랑코에는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잎이 다 떨어져서 죽으니까 물은 좀 아껴서 주시면 좋습니다. 카랑코에가 꽃이 피려면은 빛을 12시간 이상 차단을 해주시는 단일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가을이 되면은 이제 꽃이 없는 카랑코에도 꽃이 이제 조금씩 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집이 이제 너무 밤에도 밝다 보면은 꽃이 안 생길 수 있으니까요. 검정 종이나 박스로 빛을 완전히 차단해서 12시간 동안 밤에 덮어두시고 낮에만 강한 빛을 보여주시면요. 새 꽃망울 만드니까요. 꽃이 피지 않는 카랑코에는 그렇게 꽃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을에 화원에 등장하지만 예쁜 식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빨간 포엽이 있는 매력적인 포인세티아라는 식물이 이제 가을이 되면 화원에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보통 이제 겨울, 특히 크리스마스에 선물로 자주 주고받는 식물인데요. 이 포인세티아는 멕시코에 사는 식물이기 때문에 추위에 아주 약해요. 그래서 겨울에 포인세티아를 선물 받으셔서 추운 데다 놓고 죽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겨울에는 따뜻한 집에 가지고 오셔서 키우셔야 되고요. 이 포인세티아의 붉은 잎은 이제 오래 가기 때문에 꽃보다 훨씬 더 오래 화려함을 즐길 수 있는 원예 작물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핑크색, 노란색, 연두색 같은 다양한 품종들이 개발돼서요. 집안을 포인트로 장식하기 좋은 식물이에요. 이 카랑코에처럼 이 포인세티아도 12시간 이상 어둡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잎을 붉게 물들이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빨갛고 예쁜 이런 잎으로 오는 건데요. 그렇게 물들지 않는 포인세티아는 빛을 차단해서 단일 처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포인세티아는 15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냉해를 입어서 죽게 되고요. 과습에 좀 약한 식물이기 때문에 흙을 말려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 동안 이제 지친 마음을 자신을 위한 작은 식물 선물로 기분 전환을 한번 해보시고요. 인지 능력도 올리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식물 생활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눠본 초록 이야기 마음에 드시나요? 꽃대분들이 피워낼 초록이 저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청춘문화 놀이터 초록 가꿈터는요. 오늘 포함해서 총 3차에 걸쳐서 초록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물을 죽이지 않고요. 손쉽게 초록을 꽃 피우는 방법을 중심으로요. 홈 가드닝의 기초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개인 SNS를 통해서 영상과 사진 등 많은 후기를 남겨주세요. 해시태그 #문화로 청춘도 잊지 마시고요.